숲 안에서 이렇게 와 이 나무는 큰데 이 나무는 죽어가는데 할 게 아니고 경비행기라도 타고 헬리콥터라도 타고 아니면 무슨 기구라도 타고 드론이라도 띄워서 내가 직접 못 가면 한번 들여다보고 가는 그렇죠.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시장에 대해서 촌천살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예. 어떠십니까 요즘? 바쁘셔서 그죠? 뭐. 지난번에 여기서 예 박사님하고 찍은 게 네. 한 달 된 거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네. 예. 그때가 한참 그 뭐 실리콘밸리 뭐 이런 건가요? 은행 네. 터지고 할 때 그때였죠, 네. 그죠? 맞아요. 그 얘기는 좀 요즘 얘기 덜하네요, 그죠? 뭐 얘기는 덜합니다만 네. 뭐 그쪽 바닥에 제일 빠삭하게 알만한 양반이 제이미 다이먼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요. JP 모건의 CEO. 네. 거기도 아직 안 끝났다 그러지. 그러니까요. 파장. 어젠가는 또 뭐 워렌 버핏 옹도 네. 이거 뭐 그렇게 파산 은행권 파산 끝나지 않은 것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도 뭐 PF 얘기 또 뭐 저축은행 뭐 회자 뭐 가짜 뉴스가 막 횡행하더만요. 그러니까요. 가짜 뉴스도 돌고 근데 또 뭐 뉴스가 돈다는 것 자체는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뒤숭숭하게 거예요. 해요. 네. 우리가 네. 여기서 가짜 뉴스 유포하면 안 되고 소장님이나 우리가 뭐 그럴 성향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정황상 보면 어쨌든 좀 어수선하다. 그죠? 어수선하죠. 네, 그런 건 팩트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나왔으니까요.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물가는 이제 정말 퍽퍽 떨어지네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전에 네. 우리 예 박사님 뭐 좌우지간 매일 시장 들여다보시고 뭐 숱한 이코노미스트 뭐 할 것 없이 인터뷰를 하시니까 네. 예 박사님 지금 어떠세요? 지금 장이 여기서 꺾일 것 같아요? 좀 더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장은 뭐 저는 이제 이제 기술적 분석의 대가 앞에서 이런 얘기해도 되나? 뻔되게 완전 주름 잡는데 근데 나름 이제 같이 늙어가면서 나름 추세를 볼 때 저는 이제 네. 주봉을 가지고 주봉으로. 주봉에 한 20일 정도를 트렌드를 보거든요. 그 이제 돌아섰다고 이제 보이거든요. 이미 돌아섰다. 돌아서서 올라와서 이제 상승으로 돌았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위로 보고요. 제 개인적인 뷰는. 근데 뭐 또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또 5월이 다가와서 그죠? 5월, 6월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보통 5월달에 팔아라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5월 네. 전에 그러니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뷰도 얼추 뭐 예 박사님하고 틀리진 않는 것 네.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장이 갈 거야 안 갈 거야 할 때는 지수 갖고 얘기하는데 네. 지수하고 내 종목 내 포트하고 상관없다는 건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늘 하시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 동안에 뭐 코스닥 많이 올랐다지만 2차 전지 안 가고 계신 분들은 별로 코스닥 막 날아가는 거 하고 애자로 시작하는 주식 없으면 뭐 애매한 거죠. 그래. 뭐 전 세계적으로 1인데 금년 들어서 우리 코스닥 상승률이 1위죠. 상승률이 네, 1위죠. 맞아요. 그거 하고 내 포트가 상관없었다지만 지금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또 장이 지수는 가는데 그동안 올라가던 섹터 못 가고 소외됐던 섹터가 올라가고 하면 또 이제 사람마다 달라지죠.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일일이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그 많은 경제 채널과 그 많은 유튜버들에서 그 이제 종목 섹터 다루는 분들로 그야말로 컨텐츠가 네.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까지 공부하시려고 하면 정말 힘드실 것 같아. 네. 어디 쪽이 갈까 하는 거를. 그리고 뭐 저 같은 사람은 거기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고 시장 자체는 갈 것 같다 하는데 그래 어제 지금 미국 장이 네. 좀 묘했지 않습니까? CPI는 지금 그러게요.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다 보신 내용이지만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요 지금 CPI 전년비 아니에요. 네. 추세 보세요. 그러게요. 확연하게. 아니 전달에 전년 대비로 6%가 시장 예측 5.2도 와 싶은데 이거보다 더 낮아요. 제일 고점일 때가 9% 넘었었죠. 이때 YOY로. 9.1인가 그랬죠. 네, 그러니까요. 그랬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상황이고 장기 추이로 볼 것 같으면 뭐 70년대 80년대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90년대나 2000년대로 봤을 때 그래도 아직은 높다는 것이고 그죠? 아직은 높다는 것이고 밑에는 장기 추이군요. 밑에는 장기 추이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전월비도 따지잖아요. 네. 전월비가
이거 지금 어쨌거나 약간 초록색으로 한 거는 희망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떨어지니까 0.4% 하던 것이 0.1% 우리 흔히 말하는 연율로 따지는 거 매달 그러면 0.1%씩만 물가가 오르면은 1.2란 얘기. 1.2 플러스 조금만 더 얹어주면 네네.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2% 밑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 이건 좋다 이거죠. 좋은데 소비자 물가지수 시장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재료였죠. 다만 여기 좀 껄쩍지근했죠. 근원. 그러니까 그 에너지하고 음식료 뺀 근원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살짝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살짝 올라왔는데 그래도 시장 예상에는 부합했다는 것이고 근원은 보면은 장기 추이 보시면은 그래서 요즘 코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헤드라인은 제법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근데 이게 근원으로 볼 것 같으면 아직도 절대치가 높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연준은 헤드라인보다는 좋네. 여기 위에는 단기적인 거랑 밑에는 이렇게 장기 차트를 보여주시니까 저는 처음에 물가에도 CPI의 거래량이 있나 지금 했는데 장기를 자꾸 보여주니까 거래량인가 하는. 좋은데요. 네, 그렇죠. 장기도 한 번씩 볼 필요가 네, 있고 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CPI 관련해서 뭐 꼭 그렇게 된다는 걸 떠나서 이제 겁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번 찍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이꼴나느냐 옛날 이것처럼 네. 이게 단 줄 알았더니 또 있느냐 이거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왜냐하면 이제 지금 유가가 지금 3월에는 유가가 낮았었잖아요. 낮아졌죠. 근데 유가가 지금 좀 올라오니까 그죠? 다시 좀 에너지 가격 반영되면 또 조금 위로 가면서 좀 스트레스 줄 수는 있겠죠. 예. 줄 수는 있겠는데 어쨌거나 큰 흐름에 있어서는 이렇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월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네. 근데 이건 제가 또 뭐 약간 짙은 붉은색 같으면 좀 걱정스럽다고 초록색 같으면 희망적이다는데 노란색 같으면 잘 모르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했는데 0.4%인데 요것도 한번 보시죠. 우리 저 로레타 메스터 누님. 네. 눈이 맞나? 눈이 맞나? 한번 까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한번 까봐야 되는데 네. 어쨌거나 이 눈썹이 아주 매력적인 그리고 연준 내에서 매파라고 알려져 있는 네. 그죠? 그런 직인데 이 클리브랜드 연준에서는 항상 또 이렇게 그걸 합니다. 우리 저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클리브랜드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시다 보면은 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CPI 관련해서 이렇게 뒤지다 보면 나오는데 여기서 메디안 중간값도 있고 그다음에 16% 트림드 민 여기 이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얘기하는 요색 요 하늘색 네. 요게 그 의미잖아요. 전체 이렇게 항목 중에 CPI를 갖다가 이렇게 구하는 항목들 중에 물가가 너무 올랐던 거 한 8% 상위 8% 그리고 물가가 너무 뭐 적게 올랐거나 하락했거나 네. 하는 하위 쪽에 8%에서 전체 가운데 너무 이렇게 평균치를 왜곡시킬 만한 바이어스를 빼는 거죠. 바이어스를 갖다 빼고 네. 그렇게 해서 아래 위로 8%씩 16% 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그런 의미에서 16% 트림드 민 요것도 이제 자주 본다는 얘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헤드라인 CPI 초록색도 훅 꺾이고 있고 그다음에 코아가 조금 껄쩍지근합니다만 어쨌거나 네. 고점에서 내려왔고 트림드 민도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CPI 5%라 합니다만 소수점 둘째 자리 가니까 4.98 이게 5가 된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코아도 마찬가지 5.6이라고 했는 게 5.59니까 5.6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서 조금 더 다시 꿈틀거리면서 뭐 유가나 뭐 기름 계란값이 어쩌냐 뭐 이런 소리 나오면은 오죽하면 그 부활절에 계란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미국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참 비슷하죠. 미국은 선진국이라 안 그럴 것 같아도 뭐 조리독한 계란 사태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아까 이 차트를 여기 뭐 클릭 드래그 투 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또 좋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좀 한번요 짧은 기간을 예. 보면 꺾이는 게 보이는데 자 로레타 메스터 이 매파답게 작년 9월 달에 이렇게 헤드라인이 잡힙니다. 경제 충격보다는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금리 올리다 보면은 경제가 충격을 받는데 그러나 우리 연준은 지금 이게 더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작년 9월이에요. 최근에는 2월 달에 5% 이상에서 한동안 유지해야 된다. 이게 뭐 점도표 찍었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4월 5일만 하더라도 뭐 한 열흘 전에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하다. 그리고 은행 위기는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멈추고 그럴 게 아니라 규제로 풀자 이런 얘기인데 자 제가 이 양반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누구예요, 양반? 오스탄 굴습이라고 네. 우리가 저 찰스 에반스라고 시카고 연방은행 네네. 총재 이름 오래 들었잖아요. 예, 예. 그 후임이에요. 그 후임인데 오스탄 굴습이라고 시카고 연방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큼지막하게 이게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카고 결국 오바마 맨이라 보시면 돼요. 오바마 맨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 굴스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쪽에 매파 진영에 합류했어요? 합류했다기보다도 네. 매파 진영을 갖다가 이끌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그 누구예요? 라일 브레이나드가 부의장 하다가 네. 저 백악관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경제자문위원회. 국가경제위원회 네. 위원장으로. 그러고 나서 그 부의장 자리에까지 하마평이 오르내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12명 정도의 지역 연방은행 총재가 있고 그리고 FRB 이사들도 있고 해서 FMC 위원들을 갖다가 살피지만 네. 그 중에 뭐 의장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도 심지어 요즘 패드 워치들 사이에 누가 실세일까? 제임스 블라드가 그러면 제일 완고참인데 그렇다고 전부 블라드가 얘기한 대로 다 갈까? 파월이 얘기한다고 의장이라고 뭐 다들 찍소리 못하고 따라갈까? 근데 살짝 요즘 이런 톤이 보입니다. 아, 오피니언 리더가 있죠, 항상 어느 예, 조직에.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연준 내에서 실세인데 조금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자 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대는 아니야 이 사람? 딱 약간 그런 느낌이 인상이 들죠. 느낌이 딱 오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걱정은 좀 덜만 합니다. 중국 보세요. 이거 좀 나온지 좀 됐습니다만 네. 최근 기간이에요. 0.7%입니다. 이때가 2020년 2월달에 그때 코로나 덮쳤을 때가 5.4%였는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0.7이에요 전년비. 전월비 마이너스 0.3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발 무슨 뭐 중국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마이너스 2.5 전년비. 뭐 이 정도 같으면은 인플레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게 걱정입니다. 어제 미국장 좋았다가 2시에 FOMC 의사록 나왔는데. FOMC 의사록 나왔는데 요 문구 같더라고요. 요 문구.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연준 내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코노믹 아웃룩 경제 전망을 갖다 했는데 이런 표현들도 있긴 있죠. 당분간 미국 이렇게 스태프들이 준비한다에 따르면 미국 경제에 대한 포캐스트는 이렇단 얘기예요. 리얼 GDP 그로스 실질 GDP 성장률은 좀 깔아앉을 것 같단 말이에요. 금년에. 그리고 some softening in the labor market. 레이버 마켓이 너무 뭐 핫하다 타이트하다 했는데 조금은 노동시장도 뭐 실업률이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일자리 창출에서 좀 줄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핫한 게 줄겠는데 그거보다도 요 economic effects of the recent banking sector development 최근 은행 분야에서의 상황 전개들의 이 포텐셜한 잠재적인 그 효과 이것 때문에 결국 연준의 이코노미스트 스태프들은 뭐라고 예상하나 하면은 마일드 리세션 스타팅 레이터 디스 year입니다. 금년 후반부에 마일드한 리세션이 시작하고 요거 회복하는데 한 2년 걸릴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나오고 나서 장이 빠졌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하다못해 뭐 노랜딩은 월가에서 좀 심하게 얘기했던 거지만 노랜딩은 아니더라도 연준도 연착륙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렇죠. 결국 공개적으로 마일드 리세션을 갖다가 결국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 슬라이드까지 보시고 그거 아시죠. 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러잖아요. 비록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이 상관관계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겁니다. 노란색이 우리가 잘 아는 ISM 제조업 지수예요. 네. ISM 제조업 지수인데 이거하고 S&P 500이네요. 그렇죠. 보라색은. 야. ISM 제조업 지수는 왼쪽으로 보시면 50 네. 중심으로 해서 50 아래는 침체, 예. 뭐 수축, 뭐 확장 이렇게 되는데 S&P 500이 연간 몇 % 올랐느냐 내렸느냐의 그 레이트인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만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 아, 이 정도면 상관관계 꽤 높은 거예요. 꽤 높은 거죠. 네, 네. 그러니 지금 이게 하다못해 이렇게 도는 모습을 보이든지 이 무렵처럼
내려오다가 돌든지 아니면은 뭐 코로나 때처럼 갑자기 V자 반등식으로 뭐 나올든지 하는 게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을 단순히 기후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약간 그 제조업 지수가 약간 좀 선행하는 그죠? 영향이 좀 있네요. 선행하는 네네. 경향이 있죠. 저기 주가 뒤에 반영하니까 그죠? 네네. 약간 그런 감이 있네요. 그러니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주가가 더 선행하는 느낌도 들고 뭐 네.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네. 그러나 어쨌거나 이 그러게요. 슬라이드의 포인트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매일 따지는 이 지표라는 걸 갖다가 무시는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ISM 제조업 지수나 뭐 서비스업이나 할 것 없이 이게 조금 이게 추세가 그러니까요. 눌리고 있다는 것은 좀 그거합니다. 노란색이 좀 위로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야 그죠? 되는데. 그래야 뭐 송행을 하든 선행을 하든 주가가 그죠? 확신을 좀 그러니까. 가질 수 예, 있는데 그죠? 예, 그러네 예. 주가는 이미 좀 돌았네 그죠? 항상 선행성이 있으니까 주가는 이미 끝을 살짝. 보면 주가는 돌았는데 인덱스는 아직 그 경제지표 못 돈 상황이거든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기 뭐야 그러면 우리 잼지잖아요. 삼성전자 이번에 어닝 6천억 6천억. 네. 1분기에 네. 그 6조가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6조가 정상인데 6천억 깜짝 놀랄 만한 네. 상황이었습니다만 그 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은 그렇죠. 매집했고 네. 뭐 그 이후에도 주가는 안 밀립니다, 그죠? 감산을 뭐 얘기를 했으니까 감산 그죠? 얘기를 그 했으니까. 얘기를 뭐 좀 알았다는 거죠. 미리 샀다는 거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제 뭐 소위 시장을 갖다가 이제 분석한답시고 지표도 얘기하고 실적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예. 너무 멀리 가시면 마이크 소리 잘 안 들린답니다. 업황도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막상 그거 하고 시장의 흐름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더군다나 이렇게 차트로 시장에 접근한 저 같은 사람은 살피되 지표도 살피고 펀더멘털 요인도 살피긴 살피되 근데 답은 어쨌든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답은 시장이 그러면 그렇죠. 지금 네. 그 와중에 어디로 가느냐 예, 이거죠. 예. 예. 어디로 가느냐 하는 네. 것이고 요거 우리 뭐 이쪽에 정통하신 분들도 있고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네.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 그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흔히 상승 사이클에 있어서는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완성하고 네. 완성을 해서 하나의 상승 추세를 만든 다음에 네. 이 추세에 대한 조정을 A, B, C라고 이렇게 한다. 하나의 사이클이죠. 3파. 네. 통상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올라가는 거 이 추세 쪽을 갖다가 임펄스 웨이브 충격파 그리고 이거 갖다가 크랙티브 웨이브 이거를 뭐 조정 파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또 뭐 머리 아프잖아요. 여기 임펄스 웨이브는 또 1, 2, 3, 4, 5고 그러니까 세 번 하면 또 이거는 A, B, C고 뭐 이렇게 해서 간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도 이걸로 한 2, 30년 갖다가 계속 뭐 매달려 왔습니다만 저는 이 세부 파동은 도저히 못 맞추겠더라고요. 셀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의 시장이란 것이 꼭 이 깔끔하게 이 그림처럼 이론처럼 가지도 않고요. 그러나 큰 흐름에 있어서 이거는 맞더란 말이죠. 이렇게 뭔가 안에 세부적인 거 잔파동은 모르겠으나 쿵쿵쿵쿵쿵 하고 나서 또 이런 파동을 이룬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맨날 따지는 38.2, 뭐 50, 61.8이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올라간 거에 대해서도 이 상승폭에 38.2나 50이나 61.8을 갈 수가 있더라. 그 중에서 그 세 개 중에 어디에 갈지는 모르는 거고 마찬가지인데 이 전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만큼 내려오는 것이 이 전체 상승의 38.2%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62.8% 있다 하는 게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시장 흐름이 환율이든 주가든 종목이든 주가 흐름이 다 파동을 이루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이걸 갖다가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훨씬 좀 시장을 갖다가 쫓아가는데 큰 그림을 보기는 낫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런 상황 하에서 그러니까 그걸 좀 대입해 보면 지금 그러면 우리 미국 시장 먼저 얘기하니까 지금 미국 상황은 아까 얘기한 그 큰 흐름상 맞다면 과연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하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상승 그러니까요. 쪽을 1, 2, 3, 4, 5, A, B, C 했습니다만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 5 A, B, C 해서 하나의 사이클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기서 1, 2, 3, 4, 5를 당신이 한번 세봐라. 못 세겠어요. 못 세겠습니다. 못 세겠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렇게 1, 2, 3, 4, 5 뭐 억지로 갖다 붙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이걸 1파, 2파, 3파, 4파라고 하면은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파동 세기에는 안 맞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 4파가 이거 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깨면 안 되는 1파 고점을 얻다가 막 내려가는 그런 4파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파동을 잘못 세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파동을 적용할 수 없는 구간이거나 막 그런 상황인데 이래저래 할 것 없이 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파동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때 세부 파동이든 큰 파동이든 조정을 받을 때 이 올라왔던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3분의 1 절반 3분의 2 얼추 그렇죠. 이렇게 따졌던 것이 엘리어트는 조금 더 세밀하게 38.2, 50, 61.8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요즘 잘 맞아요. 잘 맞는 이유가 어지간한 선수들이 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2년 이제 돌았을 때 됐다. 주문을 그렇게 내는 거죠. 많이 내려왔어? 많이 내려서 반등이 나와? 못 가도 38.2는 갈 거야. 38.2쯤 오면 저 밑에 잡았던 선수들이 어떻게 털고 싶잖아요. 털고 싶은 건데 털었는데 열려.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다음 또 찍어보면 한 다음은 50% 레벨까지는 잘 안 밀리겠네 싶어서 또 달라드는 거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뭐 차티스트에 있어서 고점끼리 연결하고 저점끼리 연결해서 선을 막 그어두는 건 기본이죠. 이게 저는 일단 이 추세선 작년 하락세로 돌고 나서 작년 연초부터 미국 장은 밀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점이 한 두 개 나오니까 선을 한번 그어둔 겁니다. 그어두었더니만 어떻게 돼요? 2022년 10월 13일은 우리가 계속 기억해둬야 되는 날짜죠. 그날 9월 CPI 나왔던 날 아닙니까? 네. CPI가 엄청나게 높게 나와서 오죽하면 이렇게 급락 출발했어요. 이 차트에서 보십시오. 데일리 캔들 요 정도 높이인데 이날 시작을 여기서 했으니까 완전 폭락 출발이었던 거죠. 폭락 출발해서 왜? 9월 달 CPI가 너무 높았으니까. 뭐 자이언트 스텝 막 밟고 있을 때니까. 야 그랬는데 이걸 감아 올린 거 보세요. 그러니 지표는 지표대로 쫓아는 가되 시장이 저렇게 돌아버리면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나서 한번 이렇게 왔어요. 그러고 올라갑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또 끄어두는 거예요. 하나의 저점끼리 끄어두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이 컸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히다가 다섯 번째 돌파합니다. 이 선을. 이 선을 돌파했는데 이게 뭡니까? 200일선 아닙니까? 월가 애들 또 200일선도 그렇게 중시하는데 200일선도 열었어? 하락 추세선도 열었어? 그러니까 또 시리가 달렸죠. 달렸다가 이렇게 밀렸습니다. 밀렸으면은 또 하나의 고점이 형성돼서 한번 연결은 해두었습니다. 해두었더니만 재밌죠. 이게 돌파되고 났더니 200일선도 잠시 물고 다시 내려왔지만 한번 올라선 이 선은 이때까지는 저항선이었지만 이때부터는 지지선이죠. 이젠 또 지지받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요번엔 또 여기 딱 머리 대이니까 또 바로는 못 가는 거죠. 그런 국면입니다. 약간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있네요. 그죠? 네. 네. 뭐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네. 크게 봐서는 이 삼각형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 끄어진 선에서만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좋네요. 지금 예 박사님 뭐 좋은 그거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고 한데 자 그다음 큰 그림으로 가시죠. 큰 그림으로 가면 어떻게? 자 이게 이 안에서 1, 2, 3, 4, 5가 어떻게 됐는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A, B, C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코로나 때 올라왔던 거 딱 절반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S&P 500이. 절반 돌리고 반등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황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즉 이 장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야 이걸로 조정 끝났어. 50% 돌렸으면 이제는 어떻게 커서 잘 보시면은 꿀렁꿀렁 거리면서 갈 일만 남았어. 이건데 S&P 500은 이렇고 나스닥은 이거 위클리로 하면은 나스닥은 깔끔하게 61.8% 조정 맞추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쪽은 오히려 더 나스닥 좋아하시는
좋아하는 저기 펀드 매니저들은 나스닥은 충분히 조정받아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뭐 메타 같은 거 뭐 엔비디아 같은 주식 보면은 저점 작년에 봤던 저점 무렵이면은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은 생각 듭니다. 드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고음들은 약세론자들은 뭐라 하나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체 하나의 1, 2, 3, 4, 5에 A, B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A파고 B파고 C파 남은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게 이제 약세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왜라고 하면은 이유를 말해봐. 왜 금리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은 풀어갈 수 있습니다만 월스트리트에서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서 보고서를 내고 전략을 제시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꽤나 비싼 리포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왜요라고 물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금리 얘기, 연준 얘기, ISM 제조지수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로지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요. 왜? 지가 보기에는 이게 A파고 지금 이게 B파 가고 나서 C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좀 더 크게. 아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지자면 절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도 접근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1, 2, 3, 4, 5가 왔고 A, B, C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A, B, C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직도 장 안 끝났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요 국면을 갖다가 상승 B파로 보는 거예요.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 이번 이 내려왔던 작년에 쿵 했던 거에 대한 반발 내지는 기술적 매수, 기술적 반등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레벨 한번 보세요. 얘가 그러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이 저점에서부터 양적 완화, 제로 금리 뭐 이런 것들로 기억될 수 있는 이 세월이었습니다. 그죠? 또 코로나 때문에 이 구간에 풀었던 돈을 갖다 이 짧은 기간에 다 풀어버렸고 또 제로 금리 갔었고 마이너스 금리도 갔었고 했던 그 세월이 결국은 이 세월 동안에 잉태되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괴물이 되어서 나타나니까 금리를 허겁지겁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금리를 0.25에서 5%까지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미국은. 그런 식으로 왔는데 안 부러지는 게 이상하다 했더니만 소소한 데서 부러졌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부러지고 벤처 캐피탈들이 돈이 좀 궁하다 그러고 상업용 부동산 쪽에 약간 후달거린다 소리 들리고 그 정도인데 그걸로 대충 끝났어. 막 대충 잘할 거야. 세상 앞으로 안 망해. 어떻게 다시 좋아질 거야. 라는 사람들은 이거고 그게 아직 그 골문 부분이 다 해소 안 됐다는 사람들은 C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이 레벨들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쯤 가서 다시 꺾일지 모르겠는데 어디쯤 올라가다가 꺾여서 C파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C파를 만드는 변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갑자기 인플레 수치가 아까 보니까 전년비고 전월비고 조금 머리가 키가 낮아지는 것더니 얘가 그냥 휙 돌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5.25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분위기가 진짜 6% 가겠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두 번째 진짜 경기가 빠그라지든지 아니면 세 번째 장난치다 애배든지. 뭐라고요? 장난치다가 애배든지. 예. 무슨 뭐 대만 주변에서 뭐 중국이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뭐 저러다가 그러게. 아니면 뭐 북한이 그냥 뭐 어문대다가 바다에다만 뻥뻥 쏘다가 어디 하나 떨어지든가 모르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재밌는 거는 맞죠. 차트 한번 떼어주십시오. 뭐 때문에 다시 꺾일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여기서 조정 다 끝났고 앞으로 금리도 더 올릴 일도 없고 돈은 계속 풀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또 계속해서 증시 살리는 쪽으로 간다면은 지금부터 뭐 꿀렁꿀렁거리면서 올라가서 여기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전고점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혹시나 A, B, C가 있다면은 그래서 이 전체 물론 이 시절에도 많은 그게 있었죠. 이 시기에 돈과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만 갖고 이걸 갖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이에서도 생산성의 혁명이 있었고 혁명적인 또 뭐 아이폰의 세계가 열리기도 했고 지금은 또 자꾸 하는 얘기가 이제 막 스토리 만들잖아요. AI가 새로운 무슨 뭐 세상을 만들 수 있네. 뭐 IT 혁명의 로봇. 인터넷 혁명 로봇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극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밀렸을 때 레벨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 결국 38.2%를 기어이 채우는 그 과정이 온다면은 이게 코로나 오기 전에 고점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61.8%까지도 채운다면은 코로나 때 우리 정신없이 빠졌던 그거예요.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은 차라리 여기서 꿀렁꿀렁 거리다가 밀려도 이 선은 내 지킬 것 같아요. 그게 리저너블한 지금으로서는 가장 좀 너무 과도하지 않은 뷰란 얘기죠. 혹시나 추가 급락이 한번 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기술적으로 접근할 것 같으면 아직은 조금 더 위로 봐도 될 것 같다 하는 얘기예요. 왜? RSI 과매수 국면 아닙니다. 스타캐스트도 조금 더 가도 돼요. MACD 오실레이터는요. 지금 이 하락 국면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키가 너무 커졌던 게 키가 줄고 있어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기 전에 이제 마이너스 숫자가 줄어드는 국면이다. 그렇죠. 네. 얘가 지금 제로로 수렴하다가 장이 계속 가버리면 얘는 제로가 아니라 플러스로 도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MACD 오실레이터의 접근은 이런 게 중요합니다. 돌 듯하다 마는가. 돌 듯하다 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그 무렵이 언제일까. 그게 진짜 세린 메이 하는 5월 달에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여름까지는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 국면에서 좀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어디까지 가는데 그러면은 아직 조금 비파가 남았으면은 오히려 반대로 짚어보죠. 그럼 그동안 떨어졌던 거에 절반이 최근에 우리가 봤던 4,155예요. 그럼 이러다가 이 4,160, 70 최근에 봤던 이거 해서 4,200도 열면은 뭐 이유는 뭔지 모르겠으나 꿀렁꿀렁거리다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가 4,300입니다. 4,300. 4,300인데 이 4,300이 또 여기 뭡니까? 사연이 있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차티스트들은 전율이 와요. 뭐 나중에 갈 레벨을 미리 다 알아놓고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 한데 지금 요것도 보면은 확신은 못하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쪽 저쪽 다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나스닥도 똑같이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1.8% 돌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컨셉으로 이런 패러다임으로 이 세월 2009년부터 2021년 22년까지 이 세월에 대한 조정이 아직 마무리 안 됐다면은 이거 하고 좀 더 가다가 밀리면은 만약에 절반을 돌리면은 8,700 다 돌리면은 조정의 끝판왕 61.8%를 보면은 그래서 7,000포인트 얘기도 나오는 건데 그러나 지금 당장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전망은 요 안에서 나올 것 같아요. 즉 이거 5, 20, 60이니까 60개월 이평선이니까 5년 평균치입니다. 1,500 근처 오니까 이 5년 평균치 이 이평선은 어지간해서는 안 밀리더란 얘기죠. 근데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12,700 정도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즉 5, 20, 20개월 이평선이 우하향 기울기로 또 누르고 있으니까 요 안에서 좀 자신 없어 하는 일진일퇴가 좀 이루어질 거다 싶은데 얘도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월간 차트니까 한두 달 내로 얘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쇼부가 날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S&P도 그렇고 나스닥 차트도 보고 월간 차트 보여주셨는데 네. 코로나 이후의 상승이 되게 가파랐네요. 그죠? 엄청 가파랐죠. 그러니까 그게 좀 스무스했다면 디디고 갈 수 있는데 사실은 막 갈 때는 사실 후유증을 남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가는 것도 좋긴 한데 분명히 후유증을 남긴다는 건데 지금 긴 차트를 보여주시는데 그때 상승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그 전고점을 뚫고 간다는 게 이게 만만하지 않아 보이네. 그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6-4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기 말입니다. 네. 작년 10월 13일 날 그 저점 만 포인트네요. 거의 네, 1088이니까 이 만 포인트라는 게 이때 고점 대비 37.8%니까 나스닥 많이 밀린 거 인정합니다. 한 40% 가까이 밀렸으니까 예. 악소리 났죠. 우리 서학개미들도 많이 고생했죠. 그나마 이 와중에 환율이 올라줬으니까 손실이 좀 줄었지. 미국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면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여기 S&P 500은 27.5%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는 게 27.5%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시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게 38.2% 이 레벨 3,200까지 온다면은 결국 고점 대비 한 33% 밀리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지금 막 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물론 뭐 로고 차트로도 변환하면은 이것만큼 막 그렇게 어질어질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굳이 그걸 갖다가 로고로 전환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명목 차트에다가 접근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러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죠. 우리가 하다못해 이 숲에서 숲 안에서 이렇게 와 이 나무는 큰데 이 나무는 죽어가는데 할 게 아니고 하다못해 뭐 경비행기라도 타고 헬리콥터라도 타고 아니면 무슨 기구라도 타고 네. 숲을 한번 이렇게 드론이라도 띄워서 내가 직접 못 가면 한번 들여다보고 가는 그렇죠.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진우 소장님과 미국의 CPI부터 시작해서 큰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흐름들, 네, 고급진 아주 고급진 기술적 분석으로 숲을 보는 게 중요하죠. 큰 네. 그림 먼저 그려봤습니다. 네, 파트너 여기서 일단락을 하겠습니다. 이진우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